계약 24. 임대차 계약의 오해와 진실별 계약 24. 24번째 사례죠. 이번엔 소유자가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우리가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가, 이 부분도 이제 보면 제가 책을 가지고 한번 판례와 같거든요. 주택 소유자가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가 되어 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이 있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임차권을 승계하게 되고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될 건가?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주택을 비워주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때 임대인이 계약 갱신할 때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계약 갱신 거부를 밝혀야 합니다. 밝히지 않으면 묵적 갱신이 되는 거죠. 계약 기간이 이제 이렇게 만료고 계약 내용이 바뀌지 않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묵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도 없고 확정 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다. 전세보증금이 아닌 다른 계약 조건만 변경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를 변경 내용대로 특약사항 내에 별도로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 서명 날이라는 거다.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계약 기간을 변경하지 않고 계약 기간을 변경하지 않고 그냥 계약 기간만 전세보증을 변경하지 않고 증액이나 감액하지 않고 임대 기간 날짜만 갱신하는 경우, 그럴 때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 없이 특약사항란에 이 공란이 있으면 공란에, 특약사항에 공란이 없으면 계약서 뒷면에다가 계약 기간 연장한다는 걸 표시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계약서를 다시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내비둬도 그냥 2년 동안의 묵적갱신, 묵적갱신은 종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이면 1년이 연장이 되는 거고, 2년일 때는 2년이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제가 다시 판서를 해가면서 여러분한테 알기 쉽게 한번 좀 이렇게 보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임차인이 소유자가 임대인이 바뀔 때, 임대인 임대인 A에서, 그리고 임차인 갑이 반드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이 대항 요건은 주민등록과 플러스 주택인도. 이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으로 한 거로 보는 거죠. 주택인도는 입주죠, 입주. 다른 말로는 거주. 이랬을 때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소유자가 B로 소유자 변경하면, 예를 들어 2015년 1월 10일 날 A 소유자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는 2017년 1월 20일부터 2019년 1월 19일까지 임대차 계약과 2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런데 이러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언제냐? 2018년 7월 10일 날 이제 B로 소유권이 바뀌었다. 이랬을 때 이렇게 임차인은 대항력이 언제 생기느냐? 2017년 1월 21일부터 21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서 B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럼 뭐냐면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이 되고요. 임대인이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 승계하기, 자동 승계되는 거예요. 지위 승계. 그래서 요 임차인은 임대인 지위를 임대인이 지위를 자동으로 면제하게 되는 거죠. 면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임대인이 되고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서 계속 언제까지 2017년 1월 20일부터 2019년 1월 19일까지 거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근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알아둘 게 이거지 보면 이렇게 임대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왜냐면 소유자가 바뀌면. 왜냐면 임대인이 이렇게 새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항력 있는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을 주장해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할 수 있고 아니면 계약 해지사를 밝혀서 전세 보증을 반환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대항력을 주장한다면 자동 승계된다. 이랬을 때 임대차 계약을 다시 써야 되느냐?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죠. 계약 갱신일 때 또는 뭐 이렇게 소유자가 변경될 때 또 계약이 갱신될 때 이럴 때 소유자가 변경될 때에는 계약서를 다시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누구 입장이냐? 집을 파는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좋죠. 새로운 임차인하고 다시 쓰도록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이 동의를 얻으면 전 소유자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면 소유자가 변경될 때는 새로운 소유자가 계약서를 다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시 안 쓰고 무기속 갱신이 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다시 쓰게 되면 전 소유자 임대인에게 청구권이 면책적 채무인수로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청구권이 없죠. 어쨌든 임차인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그게 유리하지는 않죠. 무기적 갱신이 되니까. 그러나 계약이 이제 갱신될 때 이게 자동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계약이 갱신될 때는 어떻게 되냐?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임대차 기간만 갱신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전세금도 증액되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차 계약 기간만 갱신되는 경우는 이때는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그냥 가도 되고요. 가도 되고 계약서를 다시 쓸 때에는 기존 계약서에 갱신 기간만 명시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약사항이 남아있게 자리가 있죠. 그 밑에다가 해도 됩니다. 그럴 때는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상기에 있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2017년 1월 20일부터 2019년 1월 19일부터 2년 기간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을 새로 갱신해서 2019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월 19일까지 2년을 계약을 갱신한다. 이런 내용을 쓰고 거기에 임대인 아무개, 임차인 아무개 서명 날인을 하면 됩니다. 또 그 내용이 앞에 특이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계약서 뒷면에다가 그 내용을 쓰면 되죠. 그리고 종전에 최초에 요 임대차 계약 쓸 때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았다 그러면 또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동일한 임대차 계약기간만 변경할 때 전세보증 변경이 없을 때는 또다시 확정일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세보증금을 정액할 때는 다릅니다. 정액할 때는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확정일자에 있는 계약서와 별도로 이제 갱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또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존 계약서 즉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일 때의 전세계약서와 갱신계약서, 증액계약서, 즉 1억 5천만 원일 때의 전세계약서를 쓰면 증액해서 이런 증액하면 이거는 1억짜리의 집행권이 되는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을 가고 이거는 5천만 원짜리 그 확정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쓸 때는 이런 경우도 계약서 쓸 때 어떻게 하냐? 기존 계약서 이 뒷면에다가 갱신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암무계, 갱신기간 얼마, 기존 임대차 기간 얼마에서 갱신기간 언제로 변경하기로 한다. 기존의 전세보증금 1억에서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증액해서 1억 5천으로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은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 또다시 확정일자 받으면 돼요.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써가지고 지금 같은 계약서를 쓰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승계된다. 자동으로 승계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계약 갱신을 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만 갱신되는 경우라 하면 그 묵시적 갱신으로 해서 그냥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이번에 기존 임대차 계약 갱신하는 경우는 이제 그 기존 계약서에다가 그냥 기간만 변경한다는 내용을 하고 서명 날인을 하면 되고 이번에는 전세보증 중에 있을 때에는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걸 그대로 잘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갱신계약서를 써서 또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되고 그거를 그래서 계약서를 2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임차주택이 경매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임차주택이 경매 들어가면 2개를 다 이제 갖고 이제 권리신고물 배당 요구를 해야죠. 배당료. 이런 권리신고 배당 할 때도 요령이 필요한데 어떤 요령이 필요하냐?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보면 2017년 1월 10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2년 동안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이 얼마냐? AN 얼마냐? 1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근저당이 2018년 2월 10일 날 근저당이 이제 1억이 딱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이 주택이 뭐 한 4억 가니까 뭐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내비뒀어요. 그럼 뭐 1억 설정하고 나서도 또 5천만 원을 또 증액해 준 거예요. 임차인이. 증액을 언제냐? 갱신하면서 2019년 1월 10일부터 2021년 1월 9일까지 2년을 했어요. 그 사이에 뭐 다른 채권자가 많이 해서 이게 경매가 들어갔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걸 2개를 갖고 이거 확정일자 2개를 갖고 권리신고 배당료를 동시에 하면은 임차보증금 1억 5천에 대해서 이거는 미배당금이 생기면 낙찰자가 인수고 요거는 어차피 소멸되는 거고 또 이렇게 배당 요구할 수도 있고 배당 요구를 또 어떻게 하냐? 이거는 배당 요구를 하고 어차피 이거는 소멸되는 거죠.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배당 요구하고 이거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거는 대항력. 그러면 이거 5천만 원 미배당금이 생겨도 이 임차인은 2019년 1월 9일까지 거주할 수가 있는 거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럴 때 이 근저당 설정을 하고 나서 증액하고 이거로 해서 경매가 들어갔을 때는 어차피 후순위는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후순위권은 배당 요구하고 선순위권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물론 요 소멸된 것만큼은 낙찰자에게 더 보상을 해줘야겠죠. 부당이득이 되니까 임차인이 어차피 소멸. 그리고 이거를 동시에 주장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주택 소유자가 변경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시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또는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을 변경할 때 이럴 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좋겠죠. 그러나 소유자가 변경된 사유만 갖고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승계되는 거죠. 자동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하나만 더 여러분한테 재미난 얘기 해드리면 이런 얘기 나오죠. 어차피 이 말이 나왔으니까 요 부분은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간혹 보면 집을 살 때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을 살 때 이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A가 하고 소유자가 이제 B로 이제 A가 매도인, B가 집을 산 사람 매수인, 집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집을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누구냐면 임차인, 갑이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갖춘 임차인이 있어요. 뭐 소유자가 뭐 2010년 1월 10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 사람은 2015년 2월 10일 날 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항 요건을 갖췄어요. 그리고 매수인은 2017년 1월 10일 날 소유권을 이제 받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요 임차인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지급해야 될 원인이 있어가지고 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채권 가압류가 들어왔죠. 가압류를 누가 했느냐? 을이 채권 가압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제1채무자, 이 사람을 제3채무자 해서 임대인 A한테 통지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집을 팔 때 A는 뭐 자동으로 뭐 임차인이 얘기했겠지. 뭐 서로 밀고 임차인하고 이제 그 매도인이 아무도 이렇게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채권 가압류가 있었다는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그 집을 사고 나가지고 임대차 기한이 만료되는 날, 즉 2015년 2월 9일 날 이제 갑이 전세금 반환을 청구했고 B가 전세금을 지급했어요. 이런 가압류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랬더니 누구냐? 을이 가압류 채권자가 이 B한테 이 가압류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 가압류된 금액을 반환해라 해가 청구해가지고 B가 임차인한테도 반환하고 이 가압류권자한테도 반환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임차인의 보증금의 채권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임대인에게 통지가 된 이상 이러한 것들을 새로 취득한 소유자 같은 B 같은 경우는 자동 승계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이 있다. 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이와는 가압류가 이번에는 뭐냐 을이 임차권에서 질권을 설정했어요. 질권 설정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살 때에는 반드시 임차권에 대해서 채권 가압류나 질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하고 해야 된다. 이게